자, G7 프로 기대 많으셨죠? 저도 영상 찍으려고 상당히 오랫동안 기대도 많이 했고 리서치도 많이 했고 테스트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G7 프로가 워낙 인기가 많았던 패드다 보니까 이번 8K가 출시하면서 이거를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 또는 나는 G7 프로 오랫동안 잘 사용하고 있는데 업그레이드 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이게 가장 큰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 텐데, 일단 그거에 대해서 좀 알기 위해서는 좀 G7 또는 게임소에 대한 역사를 좀 알아봐야 됩니다. 일단 게임소라는 회사가 가성비라는 브랜드로 많이들 알고 있죠. T3 Lite, Cyclone 2, G7 Pro, 이 어마어마한 가격대에서 성능을 아주 좋은 걸 출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자 패드들까지도 좀 뺨을 치는 그런 정도의 성능으로 출시를 해요. 근데 이제 G7 프로가 압도적으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다만 이제 G7도 완벽한 패드가 되진 않았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D패드에 좀 이슈도 있었고, 엑스박스 라이선스다 보니까 PC에 연결해서 매크로나 터보 기능 이런 것들도 못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만능형, 완벽형이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웠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5만 원대 또는 6만 원대에 구할 수 있다라는 가격은 그런 것들은 용서가 가능했거든요. 사실 이게 정가로 여러분들이 사시잖아요. 아유,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운 좋게도 우리 대한민국 한국 분들은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사라 라는 이런 평이 많았죠. 일단 G7 프로가 있고 G7 프로 8K가 있어요. 자, 이걸 왼쪽은 나야 잘 보이겠죠? 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기본 G7 프로에서 8K로 넘어가면서 8K 폴리네이터가 탑재되었다. 그래서 이름 그 말대로 8K 8000 폴리네이터를 지원한다는 게 첫 번째가 업그레이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로고가 좀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기존의 G7 프로는 엑스박스 라이선스고 이제 8K로 넘어오면서 닭대가리로 좀 돌아온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D패드인데 요거 좀 언급이 좀 많을 것 같아요. D패드가 좀 개선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거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개선이 되긴 됐습니다. 개선이 되긴 됐는데 D패드 위주로 게임을 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성이 차진 않을 거예요. 다음으로 바뀐 부분은 조이스틱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기능이라 볼 수 있어요. 왜냐? JS13 프로라는 스틱을 사용하고 있다. 둘 다 TMR 스틱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G7 프로에 사용된 TMR 스틱은 사이클론 2와 같이 사용되는 TMR 스틱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번 업그레이드 버전에서는 JS13 프로라는 K-실버에서 출시하는 조이스틱을 탑재했습니다. 이것도 TMR 스틱인데 그냥 길게 얘기하지 않아서 TMR 스틱 중에서는 지금 최고 1등으로 뽑히는 스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트리거 진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G7 프로는 엑스박스로 연결했을 때 임펄스 트리거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지만 이번 8K로 넘어오면서 트리거 진동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게도 좀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G7 프로에서 8K로 넘어오면서 무게도 감소가 되었다. 그리고 또 외관적으로 또 보면은 G7 프로랑 G7 프로 8K랑 다른 게 없어요. 엑스트라 숄더 버튼과 트리거 위치와 숄더 버튼의 전체적인 사이즈들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겉면으로는 바뀐 게 없다. 아무튼 비교는 여기까지만 드리고 8K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MR 스틱을 사용하고 있어서 JS13 프로 탑 오브 더 라인 지금 최상급의 스틱을 보유하고 있어서 FPS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정확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주 마음에 드는 조이스틱이 탑재가 되었고요. 폴링레이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000 폴링레이트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소프트웨어에서 1000, 4000, 8000 또는 1000 이하 이렇게 또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버튼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액션 버튼 같은 경우는 옵티컬 스위치를 또 기존에서 유지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D패드도 마이크로 스위치, 그리고 숄더 버튼은 택타일, 트리거는 애널로그 트리거 사용하고 있고 트리거 스위치를 전환을 해서 트리거락을 제어할 수 있는 것도 똑같이 주어지고요. 호환성 같은 경우는 PC 가능하고요. 모바일 가능합니다. 그리고 닌텐도 스위치까지 가능한 점이 되겠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블루투스나 또는 동글 또는 유선 이렇게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저는 좀 괜찮다고 보여지는 게 이제 이어폰 3.5mm의 헤드폰 잭을 유지한 걸 볼 수 있어요. 대부분 엑스박스 라이센스 컨트롤러에만 탑재된 그런 기능인데 이번 PC로 넘어오면서도 이 3.5 오디오 잭을 유지해줬다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동 같은 경우는 비대치 진동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이로도 탑재가 되어 있는 패드입니다. 소프트웨어도 존재하는데 게임서 커넥트라는 앱을 통해서 각종 설정이나 스틱 제어
트리거, 바이브레이션 이런 것들도 조절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매크로, 터보 요게 또 가능하니까 이 소프트웨어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게임서에서도 이제 시프트 레이어라는 기능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것도 이번 G7 8K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 패드를 처음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일단 좀 투머치하다 이게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G7 프로 같은 경우는 화이트, 블랙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출시를 해서 좀 이쁘다 이런 감탄사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번 G7 8K 챔피언 버전과 인왕 버전을 받으면서 좀 디자인이 좀 과한데?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좀 디자인은 좀 그런 게 아닌데? 라고 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 G7 프로나 8K나 G7 HE SE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외형을 사용하다 보니까 페이스 플레이트를 교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시면은 디자인을 또 바꿀 수 있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또 이 단점을 보완해주는 그런 거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신다면은 이 페이스 플레이트를 판매하거든요. 네, 각종 색깔, 화이트, 레드 뭐 이런 거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고 오세요. 자, 디자인적으로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요 닭대가리긴 하죠. 게임서의 트레이드마크의 로고인데 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중적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또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다만 이제 누군가가 이거 스티커를 하나 개발해 가지고 붙일 수 있는 걸 하나 만들 수 있다면은 저한테 연락 한번 주세요. 그거가 있으면은 아주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페이스 플레이트를 제거하면은 챔피언 버전은 안에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고요. 인왕 버전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스펙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결과를 좀 말씀드릴 텐데 일단 좀 여기 몇 개를 준비를 해놨어요. 이번 8km 넘으면서 좀 테스팅한 결과가 좀 많거든요. 1000Hz로도 테스트해봤고 4000Hz로 테스트해봤고 8000Hz로 테스트해봤고 별의별을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과를 보시고 나는 4000Hz 써야 될까 8000Hz를 써야 될까를 판단을 도움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자, 일단 폴링 레이트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폴링 레이트 같은 경우는 4000Hz나 8000Hz 둘 다 짱짱하게 잘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1000Hz도 1000Hz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다만 이제 이 G7 프로에서 G7 8K로 넘어오면서 달라진 점이 하나가 있는데 블루투스 폴링 레이트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블루투스 폴링 레이트가 798Hz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하죠.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처음 결과를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굴리킷에서만 나오는 그런 스펙 중에 하나인데 이 블루투스를 연결해서 이제 빠른 스피드를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G7에서 해냈다. 그래서 여기 레이턴시도 보면은 아주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는데 일단 블루투스 레이턴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스틱 레이턴시가 8.54가 나왔고요. 케이블이 3.34가 나왔습니다. 아주 좋죠. 이 결과라고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듀얼센스나 또는 엑스박스 네이티브 블루투스로 연결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이에요. 이 서드 파티 제품들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지는 못했거든요. 잘해봤자 18ms, 15, 12? 한 요 정도가 좀 미니멀이라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8ms를 돌파를 하면서 블루투스로만으로도 빠른 레이턴시를 챙겨갈 수가 있다. 유선으로 연결했을 때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네, 8000 폴링 레이트로 이용했을 때부터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K를 사용했을 때 유선 결과가 2.4 스틱이 나왔고요. 1.3ms가 액션 버튼이 나왔습니다. 동글로 쟀을 때는 이제 10ms 스틱 레이턴시 그리고 3.36 버튼 레이턴시가 나왔어요. 자, 이 결과가 조금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게임패드라 사이트에서 처음 G7 프로 8K 레이턴시가 공개됐을 때 1ms대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쟀을 때는 2.4가 나왔어.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내 패드가 문제 있었나? 나만의 기기가 문제 있었나? 해가지고 진짜 제가 밤새도록 이거를 다시 몇백 번 테스트 해봤습니다. 몇백 번까지는 아니고 한 5번, 6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제가 이거에 여러분들께 정확한 결과를 주기 위해서 이 G7 8K 챔피언 버전뿐만이 아니라 구독자분에게도 인왕 버전을 또 요청을 해서 똑같은 테스트로 한 번 더 진행을 해봤어요. 진짜 8K로 했을 때 이게 맞나? 근데 결과는 인왕 버전으로 테스트했을 때도 똑같은 2.4 레이턴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 테스트 결과가 맞다 뭐 이렇게 결론을 드리진 않을게요. 다만 이제 제가 여태껏 테스트해본 결과 많은 이제 유저들 또는 존펀치의 결과들하고 아주 비슷한 걸 볼 수 있어서 신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거기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제가 8K
챔피언 에디션 인왕 버전으로 둘 다 테스트해 봤을 때는 둘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상 이 레이턴시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또 이렇게 또 길게 말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좀 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2.4, 1.3이면 아주 훌륭합니다. 2.4의 레이턴시가 어떻게 보면 G7 프로에 이미 탑재된 레이턴시라서 그렇게 스틱 레이턴시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다. 이게 첫 번째일 것 같고, 그리고 1.3 레이턴시는 아주 훌륭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긴 했어요. G7 프로에서 8km 넘으면서 액션 버튼의 레이턴시는 진짜 탑티어로 올라왔다. 자, 다만 이제 동굴로 사용했을 때는 그닥 그렇게 매력적이지가 않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펙스나 베이더나 또는 쿵펑도 마찬가지고 한 이제 10mm 이하대 안으로 다 들어오는 레이턴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G7 8K는 아직까지 10mm대에서 고생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다. 근데 G7 프로보다는 좀 빨라지기는 했어요. 한 2mm, 3ms 정도 빨라지긴 해서 그래도 이제 전 모델보다는 업그레이드가 존재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000Hz하고 1000Hz 결과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여기 결과를 보면은 4000Hz를 사용했을 때나 8000Hz를 사용했을 때나 그닥 그렇게 스틱 레이턴시에서는 차이가 있지 않다. G7 프로랑 비교를 했을 때. 근데 1000Hz를 사용했을 때는 G7 프로가 8K보다 더 빨라요. 네, 이 부분 잘 참고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액션 버튼 같은 경우는 동굴을 사용을 하든 블루투스를 사용하든 4000 폴링레이트를 사용하든 8000 폴링레이트를 사용하든 G7 프로보다는 압도적으로 빠른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0Hz로 낮췄을 때는 마찬가지로 동굴이 좋아지는 걸 또 볼 수 있겠지만 스틱 레이턴시에서는 그닥 좋아지지 않았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턴시 결과가 진짜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빠르긴 빠른데 이 G7 프로에서 8km 넘어갈 만한 그렇게 그닥 스피드 차이는 있진 않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폴링레이트 같은 경우는 8000 폴링레이트 사용해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G7 프로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어서 8000Hz를 권유드리긴 합니다. 다만 이제 8000Hz를 쓰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배터리 라이프나 또는 뭐 CPU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또 지장이 가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결과를 내리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레이턴시는 여기까지만 정리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저의 결과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테스팅도 한번 직접 올라온 다음에 제 결과가 맞나 안 맞나 여러분들도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제가 몇 시간 동안 인왕 버전과 챔피언 버전을 테스팅해 봤을 때는 이게 제가 최선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 폴링 레이트가 레이턴시에만 또 지장을 주는 게 아니라 해상도에서도 좀 영향을 주거든요. 해상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1000Hz를 이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해상도를 가져갈 수 있는 게 3000 정도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보면 G7 프로랑 똑같은 해상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결과고요. 다만 이제 4000Hz나 8000Hz로 올라가게 되면은 해상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3000 해상도에서 5000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데이터 포인트도 어마어마하고요. 스텝 레졸루션도 0.004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서 이 정도 해상도면 FPS 하시는 분들은 진짜 개꿀이다. 자, 그리고 또 FPS 얘기가 나왔으니까 스틱의 선형성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JS13 프로의 선형성,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지금 선형성 중에서는 100% 역대급 1등이라고 볼 수 있는 선형성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형성을 보시다시피 아주 훌륭한 선형성을 보유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JS13을 사용해서 에임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장비 탓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런 조이스틱이라 보시면 됩니다. 스틱의 비상신도 한번 볼 텐데 아주 훌륭한 걸 볼 수 있죠. 어디 하나 틀어진 게 없고 이 서큘러 모션 안에 제대로 원형을 그리는 걸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클에러는 여러분들 원형으로 쟀을 때는 0%, 그리고 러인풋으로 재면은 8.1 정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틱의 리바운스 같은 경우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네, 아주 매끈하게 보정이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겠고, 이너 데드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에서 풀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본으로는 5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너 데드존 풀고 싶은 분들도 또 따로 풀 수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아우터 데드존 같은 경우도 매우 적었습니다. 0.3mm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진짜 작은 아우터 데드존이어서 야, 진짜 스틱 하나만큼은 진짜 여러분들께 강추드리는, 강추가 아니라 그냥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라고 생각이 될 정도의 스틱입니다. 자, 트리거 데드존 같은 경우는 아주 조금 존재하는데 게임에 지정되거나 뭐 데드존이 있다라고 언급할 정도의 절대 수치가 아니고요. 액션 버튼의 키압 같은 경우는 140g 정도를 가지고 있고, 스틱의 저항 같은 경우는 60g 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패드 같은 경우는 대각선 입력이 쉽게 되지가 않았거든요. 한 정확도가 20%밖에 도달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는 거의 그냥 오류 입력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성품 중에서도 G7 프로가 디패드를 3개를 제공해 주는데 이 3개 중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십자키와 동그라미가 같이 섞여 있는, 좀 앞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 요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게 에러 확률이 50%밖에 나오지 않아서 한 10번 여러분들 대각선 입력을 하면은 다 50% 정도는 성공률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십자키도 존재를 하는데 십자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구별하는 데 있어서 오른쪽 왼쪽 하나씩 누르는 데 있어서는 정확도가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십자키도 대각선력은 똑같이 성공률이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D패드 대해서 정리를 좀 드리자면은 D패드 위주로 게임하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릴 수 없는 패드이긴 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새 뭐 오링 같은 거를 집어넣어서 조금 더 이 체감을 좋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사실상 D패드 위주로 게임하실 거면은 TTMax 같은 거 사세요. 멤브레인 버튼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걸 사용한다거나 또는 플로팅 D패드 사용하는 거를 사용하는 게 낫지 괜히 안 되는 걸 어거지로 만들어서 만능형을 만들려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만 스트레스만 더 받는 겁니다. 자, 다음은 진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 진동은 그냥 그닥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많이 사용하는 G7 프로 그 진동을 똑같이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비대칭 진동을 사용하고 있어서 왼쪽과 오른쪽 차이가 좀 크게 나긴 합니다. 왼쪽은 좀 더 묵직한 느낌이 나고 오른쪽은 조금 더 라이트한 그런 느낌을 가져갈 수 있고 근데 이 진동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시 보는 거는 이제 느낌인데 이 느낌 중에서도 이 진동이 밀도가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이 체감이 달라지긴 합니다. 그래서 진동의 퀄리티 여러분들의 손에 전달되는 그런 피드백이 이 밀도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로터리 진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G7 프로는 로터리 진동을 사용하고 있어서 이 밀도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는 진동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로터리 중에서도 이 10만 원대에서는 최상급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강도가 센 건 찾아볼 수 있어도 퀄리티가 좋은 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퀄리티 좋은 진동을 만나보자면은 이제 한 15만 원 이상 정도는 가긴 해야 된다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햅틱 진동, HZ 진동 이런 건 없고요. 로터리 진동으로만 탑재가 되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동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10만 원 안에 진짜 좋은 진동을 하나 원하신다면은 제가 최근에 리뷰한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이 컨트롤러가 7만 원이나 8만 원밖에 하지 않은 패드인데 로터리 진동 중에서 최상급입니다. 진짜 좋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고 오세요. 진동이 아주 탑 퀄리티입니다. 그리고 스위치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자이로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자이로 같은 경우도 괜찮았어요. 블리츠나 듀얼센스처럼 그렇게 뛰어나다 볼 수는 없는데 서드파티들 중에서는 탑급입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움직였을 때 이 반응 속도가 빠릿빠릿하고 괜찮았고 다만 이제 이 무브멘트에 있어서 조금 왼쪽이나 오른쪽이 좀 제한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소프트웨어에서 민감도만 좀만 높여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좌우자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이로 아주 훌륭하게 이번에 자이로가 잘 탑재되었습니다. 자, 이제 단점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진동인 것 같아요. 진동이 그닥 그렇게 스페셜한 게 없다라는 게 좀 아쉬운 점은 좀 다가와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걸 단점에 넣는 이유가 사실상 이 8K의 모델이 좀 오리지널리티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동을 좀 더 새롭게 업그레이드하면서 이 8K만의 좀 더 이 특징을 하나 집어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이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다음 단점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단점이 되는 건 하나도 없지만 요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으로만 말씀드리자면은 좀 그런 뭔가 그런 와우 팩터가 좀 부족했다. 우리가 처음 G7 프로 받았을 때는 야 이거 미친놈이다 이거 미쳤다 이만한 가격에 이거는 그냥 종결이다 이런 게 확 와닿았거든요. 진짜 그 시대에 그렇게 출시한 게 진짜 너무너무 놀라웠고 그 G7 프로만 한 게 없었어요. 한 몇 달 동안은 G7을 다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런 컨트롤러가 되었기 때문에 진짜 게임서가 그런 면에서는 아주 잘 하는데 이번 8K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뭐라 그럴까 물론 좋은 점들도 많지만 그런 와우 팩터는 없었다. 그러니까 좋은데? 좋구나 이런 느낌만 받았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좀 더 써보고 이것만의 메리트를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도 패드를 오래 리뷰한 사람으로서 이 정도 써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좀 뭔가 DLC 느낌이 좀 들긴 한다. 좀 G7 프로의 업그레이드 느낌 그렇게 드는 게 있어서 그것도 좀 아쉬운 점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 여러분들이 G7 프로에서 8K로 넘어갈 만한 메리트가 있을까? 무엇이 주어지는가? 여러분들 선택권이 무엇인지 제가 한번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로는 GS13 프로라는 스틱을 탑재하게 되면서 경쟁적인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 스틱의 정확도 최상급의 썸스틱을 가져가고 싶다. TMR 중에서 최고 TMR. 그러면은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해상도인데요. 해상도가 G7 프로 3000에서 5000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FPS를 즐기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해상도를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5000대면은 지금 거의 탑3 안에 들 거예요. 거의 정전식 스틱에 가까운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블루투스 레이턴시. 여러분들이 블루투스로 연결을 해도 동글보다 빠른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동글 필요 없이 블루투스로만 연결해서 네이티브 커넥션 바로 여러분들이 듀얼센스나 엑스박스처럼 그냥 무선으로 즐겨도 충분히 좋은 스탯이 나온다. 그리고 또 다른 메리트는
이제 닌텐도 스위치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G7 프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걸로 닌텐도 스위치를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라고 하시던 분들께는 요게 또 주어지니까 요걸로 가셔야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매크로나 터보 G7 프로에서 사용을 못했던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고 싶다 하면은 이 8K로 넘어올 만한 메리트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매크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임을 하신다면은 당연히 그냥 G7 프로에서 8K로 가는 게 맞고요. 예, 그리고 특히 피파나 FC 온라인 하시는 분들도 QZW나 뭐 DD나 뭐 파워슈팅이나 이런 걸 매크로로 이용하셨던 분들이라면은 G7 프로보다는 8K로 가는 게 당연히 맞다 보여지겠죠. 제 생각에는 이 10만 원대라는 가격이 여러분들이 거기서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매크로가 됐던 닌텐도 스위치 연결이 됐던 또는 블루투스 레이턴시가 됐던 여러분들이 딱 거기 프라이스 포인트에서 좀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게임스 입장에서도 사실상 유저들이 그렇게 원했던 거를 지금 출시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햅틱 진동이나 뭐 레이턴시 부분이나 조금 더 성능을 발휘해서 출시할 수 있다고도 보는데 물이 들어올 때 또 노를 젓는 게 또 맞다고도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8000 레이트도 어떻게 보면은 뭐 마케팅이라고 또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게임서 사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다들 여기저기 다 8K를 내고 있는데 4000 레이트 내는 것도 또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차피 프레임 레이트도 높여줄 거 그냥 최상급으로 높여주자. 그리고 스틱도 업그레이드 해줄 거 지금 최상급의 스틱을 넣어주자. 그리고 매크로 터보 안 되는 거 사이클론에 있는 기능들을 넣어주자. 이렇게 또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낸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이게 모두를 만족시키려는 그런 육각형 패드라기보다는 G7 프로의 라인업들의 하나의 컬렉션이 하나가 추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G7 프로는 엑스박스 유저들, PC 유저들, 유선 유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마켓을 시장을 하나 만들어준 거고 그걸 또 이 시장을 만족 못하는 그런 분유들도 8K가 출시가 되면서 그런 것도 채워준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뭔가 풍부하게 같이 되는 그런 라인업을 그렇게 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능형보다는 하나의 컬렉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만능형을 원한다면은 뭐 쿤펑 40D 제가 리뷰한 영상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리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영상이 좀 길었죠. 그래서 오늘 이 G7 프로도 제가 정확히 다뤄야 되는 이유가 제가 최애 패드가 G7 프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8K가 출시가 되면서 저도 PC 게임 유저다 보니까 좀 더 맞는 성능들이 저한테 좀 더 와닿은 부분들이 많았고 다만 아쉬운 부분도 몇 가지 존재했지만 저라면은 그냥 G7 8K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0만 원대 패드가 좀 많이 좀 출시가 된 것 같아서 조만간 이제 또 티어리스트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티어리스트 영상 같은 경우는 멤버십 영상으로 일단 먼저 선공개가 되니까 멤버십 조금 안 하신 분들은 가입 한 번씩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하나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 티어리스트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